이 시간에는 부력 및 보건 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력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에 잠겨 있거나 또는 떠 있는 물체, 이러한 물체를 이제 우리가 부양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 부양체가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연직상 방향으로 받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직상방향, 연직방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구에서 그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지구의 그 중심 방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 이제 뭐라고 한다? 부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잠수함인데 지금 이렇게 유체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지금 어때요? 일부가 지금 물에 잠겨 있으면서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이 잠수함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직 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무게가 있을 거고 이 배도 마찬가지로 연직 하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무게가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잠수함의 무게만큼의 뭐예요? 위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배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배의 무게만큼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연직상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부양체들의 무게와 작용하는 그 부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력의 이제 그 중심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부력의 작용점으로 유체 속에 잠긴 물체 최적의 중심을 지난대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네, 부양체가 이렇게 있는데 좀 기울어져 있네요. 자, 이 배의 무게 중심점은 여기에요. 이 무게 중심점은 변하지 않죠. 그대로 이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어떤 그 각도에 따라서 이 부심, 즉 부력의 작용점이거든요. 이 작용점은 이제 뭐예요?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체 속에 잠겨 있는 이 부분의 최적의 가운데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역의 한번 그 크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체 속에 지금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의 최적이 지금 V고요. 무게는 W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잠겨 있는 이 유체의 비중량은 지금 감마입니다. 여기서 이 감마는 이 물체의 비중량이 아니고요. 이 유체의 비중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속에 잠겨 가지고 이렇게 부력을 받아서 정지해 있을 때 이때 이제 그 부력을 한번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력은 바로 이 FB 값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소 면적 DA인 바로 이 물체에서요. 이무의 위치에서 이렇게 미소 면적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연직 기둥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연직 기둥의 무게를 DW 그리고 이제 깊이 H1, H2인 곳에서의 압력을 각각 P1, P2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유면에서요 H인 곳에서의 압력이 바로 뭐냐면은 P1이에요. 여기서의 압력이죠. 그리고 이제 H2인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압력이 이제 뭐냐면 P2예요. 이랬을 때에 연직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이건 뭐예요, 지금요? 이 물체가 지금 유체 속에 잠겨 있으면서 연직 방향, 바로 지구의 중심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어요, 이 물체는요. 이 방향으로 위로든 아래로든 지금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미소 면적이 DA인 요 기둥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지해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힘의 평형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일단은 여기 대기압은 무시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압력 곱하기 면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은 P1이에요. 그럼 P1 곱하기 미소 면적이 DA라고 했으니까는요. P1 DA만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서의 압력을 P2라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예, P2 곱하기 역시 DA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바로 이 연직 기둥, 미소 면적 DA인 이 연직 기둥에 대한 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그 무게는 뭐예요? 연직 하방향으로. 예, 이렇게 이제 dW만큼의 무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미소 면적 DA에 대한 이 연직 기둥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예, 이 값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요. 그 다음에 dW 값 그리고 P1DA 값은 연직 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를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힘을 플러스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힘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P2DA는 플러스 P2DA 그리고 P1DA는 마이너스 P1DA가 되고요. dW 또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이 세 힘을 합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의 그 평형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dW 값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P2 값은 바로 뭐가 되나요? 감마 H2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의 압력은요. 이 유체의 비중량이 감마라고 했으니까 감마 곱하기 바로 H2 하면 여기서의 압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A. 그 다음에 마이너스 P1은 뭐예요? 여기서의 압력값입니다. 그러니까는 P1은 이 유체의 비중량 감마 곱하기 뭐예요? 깊이 H1이 되죠. 그래서 감마 H1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다시 감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H2-H1 값은 바로 뭐가 되나요? 바로 H2에서 H1을 뺀 값이잖아요. 뭐가 되나요? 바로 이 H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H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감마 HDA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HDA 값이 바로 뭐예요? 예, 바로 이 미소면적 DA인 요 뭐예요? 연직 기둥의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적을 갖다가 이제 DV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 기둥, 미소면적 DA의 이 기둥에 대한 그 DW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뭐예요? 이 기둥의 최적입니다. 감마 DV. 자, 그럼 이제 전체에 대한 그 무게, 지금 요 미소 기둥에 대한 이 무게 값을 이 유체의 비중량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봤어요. 그러면 이 물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dW를 적분합니다. 물체 전체에 대해서. 예, 그러면 여기 이 값도 또 같이 또 적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 유체의 비중량이니까는요.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 뭐가 있어요?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최적 변화량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W는 감마 V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V라고 하는 값은 뭐냐 하면은요. 유체 속에 잠긴 물체의 최적으로 이 값은 물체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최적과 같은 값을 갖는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물체가 지금 현재 유체 속에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그럼 이 물체의 부피, 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최적만큼 유체가 어떻게 된가? 배제된 거죠, 이렇게. 그래요. 배제됐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이제 바다가 아니고 어떤 일정한 그런 그 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물체의 최적만큼 이 유면이 어떻게 될까요? 더 위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 더 올라간 만큼의 그 최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유체의 그 배제된 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물체가 유체 속에 잠겨 있지 않고요. 예,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예,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이제 유체고요. 예. 그랬을 때 최적 V값은 어떻게 되나요? 최적 V값은 바로 이 유체에 잠겨 있는 이 부분의 최저값이 됩니다. 예, 그 점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W는 지금 이 물체의 무게고요. 자, 여기서 감마 V 값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그 부력 값이 돼요. 예, 그래서 정지 유체에 잠긴 상태 또는 떠 있는 상태의 조건은 부력을 FB라고 놓으면 바로 이 뭐예요? 부력과 그 물체의 무게는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체의 무게와 같은 것인데, 그렇죠? W랑 같은 것인데 이 W는 뭐라고요? 바로 그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그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유체의 최적 V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겨 있을 때에는 이 물체 전체의 최적, 여기서의 V는요. 그리고 이렇게 유체에 떠 있는 경우에는 유체에 잠겨 있는 그 부분의 최저값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요. 보건 우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기울어진 물체 또는 배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보내려는 우력을 뭐라고 한다? 보건 우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배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 그대로 지금 뭐예요? 기울어지지 않은 그러한 그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배가 이제 뭐 파도가 됐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려고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력이 발생이 됩니다. 예, 바로 복원 우력이라는 거죠, 이게요. 예, 그래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해요. 만약에 이 복원 우력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배는 침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용어를 좀 몇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양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체의 무게중심, 뭐예요? 바로 여기죠. 예, 이 물체의 무게중심과 부력의 중심,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력의 중심을 잇는 바로 이 선을 뭐라고 한다? 부양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경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력의 작용선과 부양축과의 교차점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심이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물체나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경심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무게중심은 그대로 여기 이 위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양축은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기 전에 부력의 작용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부양축은 바로 이렇게 돼요. 예, 이 부양축과 그 다음에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력의 작용 위치가 바뀝니다. 어디에서? B에서 B 프라임으로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부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예. 그랬을 때 부력의 작용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경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바로 이 M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심고 또는 경심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물체의 무게 중심점과 경심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예, 어디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경심과 그다음에 여기 무게 중심점. 예, 여기가 무게 중심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바로 h 값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심고 또는 경심 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 2의 23에서 우력의 8b는 h 사인 세타이므로 복원 우력 t는, 자, 이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부양체가요. 지금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이때 얘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우력이 바로 복원 우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원 우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복원 우력의 크기는 뭐가 되나요? 우력의 8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그 값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B값. 예, 이 B값이 바로 우력의 8입니다. 예, 요 B 곱하기 뭐예요? W 한 값이 바로 뭐냐면은 복원 우력이 되는 거예요. 복원 우력 T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W B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력의 8 B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삼각형에서 우력의 8 B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타입니다. 여기도.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빗변분의 높이예요. 빗변이 바로 뭐가 되나요? h가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h분의 높이는 뭐가 되나요? 높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b가 됩니다. 예, 그래서 h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b는 뭐가 돼요? h의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보고누력 t는 그렇죠? 예, 보고누력 t는 w 곱하기 뭐예요? 우력의 8 b 값인데 여기서 b는 바로 h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wh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고누력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할 식입니다. 자, 다음은 경신고 H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경신고 어디예요? 물체의 중심에서 바로 여기 M점까지, 경심까지의 거리가 경신고가 됩니다. 바로 H 값이 되겠죠? 자, 경신고 H는요, 이렇게 이제 식이 정의가 돼요. V분의 IY-GB 이렇게 이제 식이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GB 값은 어떤 값인가요? 바로 이 부양체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B점까지 예, 바로 이 거리가 바로 GB가 됩니다. 그리고 V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인가요? V는 유체 속에 잠겨진 부양체 최적입니다. 바로 어떤 값이 될까요? 바로 이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값이 이제 유체 속에 잠겨진 부양체의 이제 최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IY는 어떤 값이냐? 바로 이 그림 2의 24에서요.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입니다. Y축이 어떤 값이에요? 바로 2축이죠. 예, 2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국가기술 자격 검정이나 이런 그 시험에서 관련된 그런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Y축과 X축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서 공부를 했죠. 자, 여기에 지금 도심을 통과하는 축,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때 이 사각형의 폭이 B이고요. 높이가 H입니다. 그랬을 때 IX 값은 얼마가 되나요? IX는 12분의 BH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Y축, 이 축을 이제 Y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IY는요. 예, 이거는 12분의 바로 B 할 때 예, 여기서는 이 가로 길이 Y축을 기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값이 가로 길이가 이 값이 되죠. 그래서 IY는 12분의 HB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Y는 바로 이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심고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양체가 안정됐다,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요. 경심고가 0보다 크면 즉 여기에서 이 V분의 IY 값이 H 값보다 크면 이 전체적으로 이 H 값은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값이 이제 그 H보다 크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양체는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H 값이 0보다 작으면, 즉, 이 V분의 IY 값이 H보다 작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값이 이제 H 값보다 이제 작게 되면 바로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값이 0이면, 즉 V분의 IY와 H가 서로 같으면 이 상태를 이제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